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쪽으로 줄을 많이 썼죠. 이낙연 쪽은 주로 호남을 이제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이재명과 함께 구동교동계로 불리는 그런 인사들, 그 연장선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체로 또 이낙연에게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이 이제 이겼죠. 그런데요, 그 무렵에 이재명이가 어차피 이제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2의 이재명을 꿈꾸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안민석입니다. 그런데 이 안민석 하면 우파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탄핵 60 몇 적 그거보다도요, 탄핵 5적, 탄핵 10적 이런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탄핵 한 5적, 10적 하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이 안민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파에서는 뭐 김무성, 유승민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헌재에서도 몇 명 나올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저쪽 야권에서는 뭐 박지원도 있고 뭐 여러 명 있겠죠. 그래서 탄핵 한 10적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탄핵 몇 적 해버리면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 이 당시에요, 작년 2021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10월 23일 기사인데요. 이걸 한번 반추해 보면은 안민석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좆됐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기이하게도요, 안민석이가 남욱이라고 있죠. 요즘 대장동 일당 중에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남욱의 처남이 바로 안민석의 비서였습니다. 이거 뭐 운명이라고 자기는 몰랐다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잡아뗍니다만 대장동 건에 걸렸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안민석 너도 이제 가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저주하더니 최순실 박근혜 뭐 300조 온갖 뭐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 당시 청문회 국정조사입니까? 그거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고 이재용을 그냥 뭐 놀리듯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죠. 자, 그 안민석이가 어떤 입장이 있을까?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나간 기사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정권이 바뀔 줄 몰랐겠죠. 안민석 의원, 대장동 개발한 남욱 변호사 아내의 남동생이 나의 보좌관이다. 주의 충고에도 보좌관 해고 않겠다고 강조했다. 곽상도와 같은 그런 케이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 보거든요. 요즘 안민석이가 비교적 조용합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내요. 낸다 하더라도 당내 문제로 뭐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이 여당을 향해서 공격을 거의 안 해요.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서 이 안민석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볼게요. 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 인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대장동 VIP가 누구인지 밝히라. 여기서 말하는 대장동 VIP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 당시는 이들이 이런 가짜치도 않은,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어떤 꼼수를 부렸었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는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자, 좌파들은 또 그걸 믿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자, 안민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보좌관 가운데 한 명이 남욱 변호사 처남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비리 정치인으로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다.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라. 안민석 당은 뭐랄까요?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더 기이한 것은 이 안민석의 보좌관 정모 씨, 이름이 정모라고 하는데요. 이 정모 씨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정모 전 MBC 기자의 남동생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MBC 기자가 또 나오고.
이게 한때 또 논란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MBC 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으로 도망갔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후에 이 안민석 이야기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뭔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안민석은 자신의 지옥 비서가 남욱 변호사 처남인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요 당시 2021년 10월 23일 이 무렵에 이제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요. 이 무슨 신의 장난이냐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고 남욱 변호사에게 당신의 처남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주위에서는 비서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충고도 있지만 나는 도의에 어긋난 정치는 하지 않겠다. 비서를 그대로 품고 가겠다. 남욱의 처남이 나의 비서라는 사실은 이건 하늘이 준 운명이다. 망발인지 망언인지 이런 개소리를 늘어놨다. 자, 그러자 남욱 변호사는 매형이 행한 부도덕한 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처남이자 나의 비서에게 사과하고 도깨비 장난처럼 구슬에 휘말린 나에 대해서도 공개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안민석이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역공하는 상황이죠. 역공.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다. 나에 대한 사과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도깨비 장난처럼 구슬에 휘말렸다. 나에게도 사과하고 내가 공개 해명하는 걸 받아들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안민석 다음 발언이죠. 자, 그러면서 당신이 밝히지 못하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말들을 움직인 대장동 오징어 게임 VIP의 실체는 누구인가? 대장동 VIP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분명히 말하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욱을 치는 거죠. 남욱의 처남이 자신의 비서인데 그 남욱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VIP가 아니고 VIP는 다른 사람이다. 실토하라.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여기 공작이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일에 이 당시 남욱이가 실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최종 보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면은 저는 대선판 뒤집어졌다고 봅니다. 그걸로 결과가 달리 났을 것으로 봐요.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난 여기 커넥션이 지금 여기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연하게 이제 보기 힘든 거죠. 안민석이가 어느 날 보니까 남욱 처남이 내 비서였더라. 난 그때 알았다. 처음에는 몰랐다. 이것은 하늘이 준 운명이다. 그런데 이 남욱을 이용해서 이런 비밀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다라면은 충분히 그런 공작도 진행했을 수도 있다. 일단 대선 이기고 나면 끝이거든요. 이기고 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당시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TV 토론할 때 보면 이재명이가 사실 내가 주범이 아니고 내가 뭐 그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가 저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정말 철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딱 이제 그 수준이죠. 안민석이하고 이재명은 서로 아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러면서 이 안민석이는 당시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이제 준비 중에 있었고 경기도지사 나갔다가 이제 박살났죠.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죠.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최근에 이 안민석이가 조용한 이유를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분명히 이 대장동 일당들과 주고받은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도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대장동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진하게 깔려 있었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행동도 했고 자 이게 하나둘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자신의 연루설 안민석의 그 추악한 얼굴이 이제 드러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판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